소장님, 네. 자기소개서가 이력서보다 훨씬 더 쓰기 어렵다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력서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쭉 이제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는 내 스토리를 담아내야 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쓰려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좀 오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 자기소개서란 자기소개라는 그 용어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퍼스널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해요. 아, 오해. 그 자기소개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경력직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네? 자기소개서가.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작성 원칙은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예? 네.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네. 성과를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문서라고요. 그냥 우리가 퍼스널한 뭐 개인적인 사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예. 내가 이 일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력서에 표현되지 않은 내용들 네. 그것들을 강조하는 문서가 자기소개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항목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 성장 과정 쓰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신입이면 네. 쓰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경력직 채용 같은 거 할 때 보면 임원급을 채용할 때도 그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성장 과정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예, 봤어요. 그러면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성장 과정을 쓰라면 네. 도대체 뭘 쓰라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면 뭐 지금도 가끔 보면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동네에서 뭐 엄한 아버지, 뭐 자상한 어머니 뭐 네. 이렇게 스타트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 자기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지 예. 어떤 행동 기준이라든지 좌우명이라든지 네. 이런 게 생기잖아요. 성장을 네. 하면서. 그러면 그런 가치 기준이나 뭐 좌우명이나 자기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성과를 올리는데 적합한 거를 골라서 거꾸로 네. 예? 그 스토리나 이벤트를 내 성장 과정에서 찾아서 네. 그걸 글로 풀어 쓰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임원급이나 네. 팀장급한테 회사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빨리 와서 성과를 빨리 내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성과인데 네. 책임이거든요. 아, 책임. 그 성과를 올리는데 당신이 그걸 책임지고 성과를 올리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하. 내가 성장 과정이라는 게 그게 뭐 10대도 좋고 20대도 좋고 아직까지 20대까지 이제 학생 때니까 자기가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진짜 책임감을 정말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볼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서 네, 예. 그거를 성장 과정에 풀어 쓰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책임감이 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네. 그 회사가 원하는 역할에 맞게끔 그렇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네. 거기다가 집어넣어줘야 그러니까 되네요. 또 많이 물어보는 성격의 장단점도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당신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런 성격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영업직이다 그러면 예. 내가 아무래도 좀 활동적이고 뭐 적극적이고 이런 성향이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좀 더 적합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예. 100%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거기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 풀어 쓰는 거거든요. 네, 예, 맞네요. 예, 예. 뭐 또는 이제 뭐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빵꾸 내면 안 되잖아요. 네. 펑크 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꼼꼼하다, 뭐 세밀하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성격 중에 그런 게 있으면. 네. 그리고 단점은 사실은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네. 이런 걸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점인 것 같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네.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했더니 오히려 업무에 더 도움이 된다. 아. 그러니까 키워드는 모든 걸 업무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직무하고. 네. 단점마저도. 네, 단점마저도. 그다음에 이제 뭐 경력사항 물어보잖아요. 네. 그 경력사항은 이제 그 칸이 얼마나 되느냐에 네. 따라서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아까 필요한 그 핵심 역량 얘기했잖아요. 네. 핵심 역량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성과, 네. 경험 그거를 한 그 이제 그 양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한 2개 정도만 딱 골라서 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원 동기 및 포부는 예. 내가 이제 입사를 했다는 전제 조건 아래 내가 지원하는 직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어떻게 올려서 네. 회사에 이러이러한 기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라고요. 아,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이력서 내용하고 잘 온라인이 되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이제 이력서에 드러나지 않는 나의 강점 네. 또는 이제 회사가 예. 궁금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강점입니다라고 어필하는 문서라는 거예요. 단 주의할 게 모든 게 예.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나는 일을 잘할 수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강조하는 포인트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력서는 내가 이제 이 직무에 적합하다, 이 역할에 적합하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나의 강점들을 좀 정량적으로 표현한 거에 가깝다면, 그렇죠. 그런 경험이나 이제 성과를 많이 냈다라는 네, 거고. 자기소개서는 그런 강점들을 좀 정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볼 수도 있죠. 녹아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경험하고 성과는 이력서에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근데 자기소개에서는 나는 그 직무에 성과를 올리기 위한 이런 가치관이나 뭐 네. 행동 기준을 가지고 네. 있고 성격적으로 네, 이런 강점을 성향이라든지. 가지고 있고 뭐 경력사항이 앞에 중복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지원 동기와 포부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당신 내가 나를 뽑아야 된다. 그렇네요. 네, 이거를 어필하기 위한 문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나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내용들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녹아 있어야겠네요. 이력서가 원펀치라 그러면 네. 레프트 훅이라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라이트 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에 면접은 뭘까요? 그러니까 K인가요? 면접에서는 사실 뭐 이게 자기소개서 시간인데 네. 면접에서는 이제 그거를 예. 대면을 해놓고 네. 대면 상황에서 어필하는 자리인 거예요. 네. 아, 이게 입체적으로 나를 다 보여줘야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그 구직 시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원칙과 또 작성하는 노하우, 방법에 대해서 간 소장님이랑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직과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